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게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떨어지는 추세를 하고 계속 부채질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지 표시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지금 50%대가 나왔다고 막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이건 의도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 결과를 떡하니 낼까 하는 부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사수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저는 우리 방송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지율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지지율 떨어지면 언론사들이 일제히 등을 대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공격만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악순환이 돼갖고 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여론조사 처음으로 50 숫자 찍혔네요. 예, 네, 처음으로 50%대로 물론 잠정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네. 주중 잠정 집계인데. 화요일치가 그렇게 찍혔네요. 네,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3일 연속 월, 화, 수 1,500명을 집계해서 나온 결과가 네. 긍정평가가 6.2%포인트 하락해서 59.8%. 이건 북핵부 때보다 더 큽니다. 네. 네, 부정평가가 6.3%포인트 상승해서 35.6%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이 지난주에 4.6%포인트 떨어졌고 이번 주에 6.2%포인트 하락했으니까 도합하면 10.8%포인트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찾아봤더니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4월 세월호 참사 때 11.8%포인트가 2주 연속 빠졌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따지고 보면 좋은 뉴스가 더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전쟁 난다고 하다가 네. 지금 어쨌든 전쟁이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화해 모드를 만들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뉴스를 자세히 안 보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 국내 정책적인 논란 그런 네.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비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 남북 북한의 평양 올림픽 참가 또한 사실상 평화 올림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알겠는 게 이게 개별 이슈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엔 일단 수치를 이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조사일 기준으로는 조사일 기준 일간으로는 8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어제 24일 날에 60.3%로 소폭 반등했는데 그 이전에는 19일 날 64.4%로 시작을 해서 22일 월요일 날에 60.8%, 화요일 날 23일에 59.9%. 그러니까 일간 최저치를 기록했죠. 근데 거의 어제 바로 소폭이긴 하지만 60.4%로 그 화요일 날 하락세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59.9를 찍은 거예요. 화요일 날 네,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뉴스를 슥슥 훑어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저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를 하게 돼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평양 올림픽이라는 단어 엄청나게 조중동과 보수 매체와 포탈을 통해서 유포됐어요.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성공한 프레이밍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으로 제가 봤을 때 평양 올림픽이 기록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제 라임도 맞지 않습니까? 평창, 평양. 예, 네. 그래. 그러니까 평창이라는 팩트를 두고 평양 다른 한쪽에는 평화 이 네. 평이라는 운율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쏙쏙 더 잘 들어죠, 사실. 실제 평양 올림픽이라는 공세가 평양 올림픽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이 공세가 조중동과 종편과 또 보수 매체 중심으로 특히 포탈을 통해서 검색어 통해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포탈의 댓글들을 보면 대선보다 더 대선 때보다 더 격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바들이 확실한 거 아닌가? 네. 옵션 열기에 후속팀 아닌가 싶을 정도. 여태 본 적이 없는. 제가 댓글 알바를 참 오랫동안 관찰해 왔는데. 저도 그 공장장처럼 요즘에 댓글을 되게 다른 때보다 더 주의 깊게 보는데 포털 사이트의 댓글 서비스를 보면 특정인의 그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이전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이력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며칠 동안 해봤는데
거의 동일한 정치적인 색깔로 계속 댓글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대규모예요, 너무나 많아요. 아주. 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한쪽에 쏟아내면 이제 반대쪽에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뉴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뉴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뉴스가 없어요. 네. 그런 뉴스, 이게 언론 지형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그게 일정 정도 영향을 줘서 화요일은 59.9, 뭐 나머지는 60%, 뭐 59.9도 높긴 해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사실상 세계적으로. 59.8%면 60%인데 상당히 높은 거죠. 높은 근데 긴 이제 하지만 앞에 7자가 찍혀 있다가 5자가 찍혀 있으니까 불과 며칠 상당히 사이에. 예, 불과 며칠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해 못할 겁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풀리고 있다. 네, 네. 드디어 불과 며칠 전까지 전쟁한다고 하다가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폭락하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연속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아니면 청와대 그 대변의 입을 빌든지가 4일 연속 평창 올림픽 협조 요청 발언을 했어요. 회의 자리든 아니면은 춘추관에서든.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예, 이게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북 단일팀이나 또는 뭐 이런 올림픽에 이렇게 참여한다. 대대적으로 이게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지금은 단일팀 얘기가 나오면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이스하키 팀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개인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보도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 혹은 이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혹은 뭐 그 개인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런 보도는 없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냥 다 잘못했어요.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만 쏟아지지. 어쨌든 지난주까지는 아무래도 국내 정책적인 이슈 또한 많은 요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 주의 6%포인트 하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양 올림픽 이 프레이밍 효과 그리고 그로부터 언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사들 보도들 이 많은 그렇죠.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사와 그 프레임이 특히 포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최근 한 3주간 연속으로 예, 뭐 현송월 점검단을 두고서 뭐 KTX 특별 배차라든지 신호등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게 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렇죠. 많이 현수영을 점검단이 왔는데 신호등 열어줬다고 그걸 어찌나 비난을 하는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건 접근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 주 떨어진 것은 TK 대구 경북하고 보수층 그리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무당층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화요일 날 59.9를 찍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요일은 뭐 60이 간신히 넘긴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 올림픽 관련해서 특히 계속해서 공세가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 차이 많이 지났네요. 근데요,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제가 섞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데일리안이라고 하는 매체 아시죠? 뭐 이데일리 계열 아니에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로 나왔다고 발표를 해요. 실제 정기조사하는 회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갤럽이나 리얼미터의 그런 조사도 아니고 뜬금없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서 56.7%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정상으로 보이세요? 근데 지금 마침 지지율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 뭐 비트코인 논란, 남북 단일 논란이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지금 여러 기관들이 6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고 계속 나발을 불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뭔가를 의뢰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나와서 하는 거는요. 제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도 드린 말씀인데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게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떨어지는 추세를 하고 계속 부채질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지 표시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지금 50%대가 나왔다고 막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이건 의도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 결과를 떡하니 낼까 하는 부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사수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저는 우리 방송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지율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지지율 떨어지면 언론사들이 일제히 등을 대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공격만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악순환이 돼갖고 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데일리안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조사를 했는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질문도 편파적으로 했을 텐데 생각보다 55%? 그 정도로 높이 나와서 의외로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70%를 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번에 처음으로 50%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그게 두 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추세를 보여준 건데 먼저 이제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09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 지난주보다 6.2%포인트 하락한 59.8. 네. 잘못한다는 6.3%포인트 오른 35.6%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RN서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23일 하루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2%포인트 하락한 56.7%예요. 네.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폭이 거의 똑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한 3.1% 차이네요. 두 가지 네. 여론조사 차이가. 이 정도면 이제 오차 범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가상화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등이 꼽히고 있는데 올림픽 이슈가 부정적인 쪽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팀 논란에서 시작해서 뭐 현송월 점검단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 논란 네. 거기다가 뭐 28 건군절 열병식 논란까지 겹치고 건군절 있거든요. 열병식 이거 북한 얘기죠? 그렇죠. 예. 올림픽 개막이 2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전날인 8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거든요. 네. 원래 북한이 이제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4월 25일에 대대적으로 열병식을 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보통 열병식은 대체로 날씨 좋은 봄, 가을에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 2월 8일에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뭐 군사 훈련도 아니고 열병식이니까 내부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도 이게 뭐 공교롭게 겹친 거지 뭐 겨냥한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 예. 이게 뭐 좋게 와닿진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올림픽 개막 바로 전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50% 후반도 여전히 높은 건 아닌가요? 그럼요. 여전히 높죠. 하지만 분위기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열병식 말씀드렸지만은 올림픽이 뭐가 좀 조마조마한 느낌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참가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안보에 대한 위험은 가셨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이 분위기가 좀 조마조마하다. 이런 관심은 것들이 있는 증폭됐는데 논란도 커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이거죠. 예. 이게 매끄럽게 잘 가겠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지율의 추이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상적 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70%, 80%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려운 것이고 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기저 효과가 상실될 것이다. 전정권과의 비교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적폐청산 효과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예. 지지율 속에. 적폐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적폐청산 외에 다른 정부 정책으로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앞서 짚어본 요인들은 과거 정부하고 비교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내각을 질타하기도 했는데 예. 이런 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니 해도 평창 올림픽입니다. 그게 이제 잘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예. 올림픽 끝난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 시도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면 지지율 반등할 겁니다. 그런데 뭐 북한이 태도를 돌변한다. 뭐 도발이 있다. 미국이 또 뭐 어떻게 한다. 이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가 평창올림픽 직후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렇죠.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이제 덮어쓰는 거는 이제 문 대통령이 덮어쓰게 되는 거죠. 네. 뭐 지금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지어서 해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치긴 미칠 건데, 근데 지금 수준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본질적 구도가 바뀌긴 쉽지 않아 보여요. 지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과연 정권 심판까지 갈 것이냐. 예. 이것은 이제 현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야당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야당이 웬만하게 올라와야지 홧김에라도 홧김이란 말은 제가 좀 어폐가 있을
있습니다만 야당을 찍어주는 건데 음흠. 그 상대평가가 가능할 만큼 지지율과 신뢰가 올라오느냐 야당이.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빠졌다. 대신에 예컨대 야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 올라가느냐. 그건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뭐 소폭으로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데 이게 뭐 말하자면 부산 경남이라든지 수도권으로 확산될 거냐 아직은 그러기에는 이게 본질적 변화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예, 예. 지방선거가 만약에 크게 출렁거리려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부 인기가 떨어지고 야당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되는지부터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훑어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저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를 하게 돼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평양 올림픽이라는 단어 엄청나게 조중동과 보수 매체와 포탈을 통해서 유포됐어요.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성공한 프레이밍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으로 제가 봤을 때 평양 올림픽이 기록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제 라임도 맞지 않습니까? 평창, 예. 평양. 예, 네. 그래. 그러니까 평창이라는 팩트를 두고 평양 다른 한쪽에는 평화 이 네. 평이라는 운율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쏙쏙 더 잘 들어오죠, 사실. 실제 평양 올림픽이라는 공세가 평양 올림픽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이 공세가 조중동과 종편과 또 보수 매체 중심으로 특히 포탈을 통해서 검색어 통해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포탈의 댓글들을 보면 대선보다 더 대선 때보다 더 격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바들이 확실한 거 아닌가? 네. 옵션 열기에 후속팀 아닌가 싶을 정도. 여태 본 적이 없는 제가 댓글 알바를 참 오랫동안 관찰해 왔는데 그 저도 그 공장장처럼 요즘에 댓글을 되게 다른 때보다 더 주의 깊게 보는데 포털 사이트의 댓글 서비스를 보면 특정인의 그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이전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이력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며칠 동안 해봤는데 거의 동일한 정치적인 색깔로 계속 댓글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대규모예요, 아주. 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한쪽에 쏟아내면 이제 반대쪽에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뉴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뉴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뉴스가 없어요. 네. 그런 뉴스, 언론 지형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그게 일정 정도 영향을 줘서 화요일은 59.9, 뭐 나머지는 60%, 뭐 59.9도 높긴 해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사실상 세계적으로. 59.8%면 60%인데 상당히 높은 거죠. 높은 근데 긴 이제 하지만 앞에 7자가 찍혀 있다가 5자가 찍혀 있으니까 불과 며칠 상당히 사이에. 예, 불과 며칠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해 못할 겁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풀리고 있다. 네, 네. 드디어 불과 며칠 전까지 전쟁한다고 하다가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폭락하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연속 대통령의 입을 썼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따지고 보면 좋은 뉴스가 더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전쟁 난다고 하다가 네. 지금 어쨌든 전쟁이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화해 모드를 만들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뉴스를 자세히 안 보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 국내 정책적인 논란 그런 네.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비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 남북 북한의 평양 올림픽 참가 또한 사실상 평화 올림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알겠는 게 이게 개별 이슈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엔 일단 수치를 이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조사일 기준으로는 조사일 기준 일간으로는 8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어제 24일 날에 60.3%로 소폭 반등했는데 그 이전에는 19일 날 64.4%로 시작을 해서 22일 월요일 날에 60.8%, 화요일 날 23일에 59.9%. 그러니까 일간 최저치를 기록했죠. 근데 거의 어제 바로 소폭이긴 하지만 60.4%로 그 화요일 날 하락세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59.9를 찍은 거예요. 화요일 날 네,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뉴스를 슥슥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게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떨어지는 추세를 하고 계속 부채질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지 표시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지금 50%대가 나왔다고 막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이건 의도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 결과를 떡하니 낼까 하는 부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사수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저는 우리 방송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지율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지지율 떨어지면 언론사들이 일제히 등을 대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공격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돼갖고 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여론조사 처음으로 50 숫자 찍혔네요. 예, 네, 대통령 처음으로 50%대로 물론 잠정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네. 주중 잠정 집계인데 화요일치가 그렇게 찍혔네요.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3일 연속 월, 화, 수 1,500명을 집계해서 나온 결과가 네. 긍정 평가가 6.2%포인트 하락해서 59.8%. 이건 북핵부 때보다 더 큽니다. 네. 네, 부정 평가가 6.3%포인트 상승해서 35.6%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이 지난주에 4.6%포인트 떨어졌고 이번 주에 6.2%포인트 하락했으니까 도합하면 10.8%포인트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찾아봤더니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4월 세월호 참사 때 11.8%포인트가 2주 연속 빠졌는데 그 이후에는 비로소 아니면 청와대 그 대변인 입을 들던 일간 4일 연속 평창 올림픽 협조 요청 발언을 했어요. 회의 자리든 아니면은 춘추관에서든.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예, 이게 보도가 이제 거의 안 됐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북 단일팀이나 또는 뭐 이런 올림픽에 이렇게 참여한다. 대대적으로 이게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지금은 단일팀 얘기가 나오면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이스하키 팀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개인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보도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 혹은 이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혹은 뭐 그 개인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런 보도는 없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냥 다 잘못했어요.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만 쏟아지지. 어쨌든 지난주까지는 아무래도 국내 정책적인 이슈 또한 많은 요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 주의 6%포인트 하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양 올림픽 이 프레이밍 효과 그리고 그로부터 언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사들 보도들 이 많은 그렇죠.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사와 그 프레임이 특히 포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최근 한 3주간 연속으로 예, 뭐 현성월 점검단을 두고서 뭐 KTX 특별 배차라든지 신호등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게 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렇죠. 많이 현성을 됐습니다. 점검단이 왔는데 신호등 열어줬다고 그걸